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맨큐의 경제학 교재를 가지고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드릴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교재 내용이 챕터 1장서부터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한 챕터씩 하면은 36개의 챕터가 있는데 너무 지루하고 뭐 약간 재미가 없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각 챕터별로 한 절씩 나눠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짤막짤막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맨큐 교수님의 경제학 책,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죠. 그 책을 기본으로 해서요, 수업을 할 예정이고요. 교재를 직접 뭐 이렇게 빌리시거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수업하는 방식이 좋은 교재를 선정해 가지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잘 그냥 같이 한번 공부하자라는 게 제 강의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다 보면은 보다 말다 막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간단히 저와 함께 책을 읽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우리 챕터 1장서부터 볼게요. 챕터 1장에서는 경제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경제라는 게 우리 세상을, 경제 원리라는 게 우리 어떤 행동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맨큐 교수님은 10개로 이렇게 나눠서 10대 기본 원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먼저 경제학이 뭔지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제일 앞에 인트로 거기 보시면은요, 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네. 질문도 하고 뭐 내용들 많이 있죠. 우선 경제학이라는 얘기, 경제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가 있는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다라고 하면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써요.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원래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집사라고 할까요? 그래서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 이렇게 이걸 이제 이코노미라는 오이코노머스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약간 이상할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선택을 살펴보면 이 경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집안을 살림하는 어떤 가정이든 가정에서나 뭐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저녁을 차려야 할지, 누가 빨래를 할지, 식탁에 맛있는 디저트를 누가 먹을지, 자,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누가 승용차를 운전할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게라는 경제 주체가 있으면 이 가게라는 경제 주체는 각 구성원들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뭐 가게 내에 집 보면 가게 내에 구성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집을 이렇게밖에 잘 못 그리는데, 이 구성원들의 뭐 아빠, 엄마, 뭐 애들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각각 구성원들의 어떠한 능력과 또 노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망에 따라서 뭘 원하는가, 희망에 따라서 제한된 자원, 이게 희소한 자원이라고 할 거예요. 제한된 자원. 여기서는 자원을 꼭 지하 자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어떤 욕망과 뭐 희망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뭐 시간,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디저트, 어떤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 어떻게 디저트를 누구에게 먹도록 할 것인가, 뭐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면 승용차를 누가 운전할 것이며, 승용차를 타고 어디까지 갈 것인가, 승용차 뭐 주행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들을 식구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이 모든 어떤 행동들이 다 경제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가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어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도 보시면은 많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누가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를 누가 결정할 것이며, 또 누군가는 식량을 생산하고, 누군가는 옷을 만들고, 누군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같은 생산 요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당해서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캐비아를 먹고, 누가 감자를 먹고, 누가 테슬라를 운전하고, 누가 버스를 타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또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매 순간의 결정,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죠. 가계의 어떤 가정의 선택을 사회로 확대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지금 가장 이런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소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희소성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희소성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어떤 가정에서든지 모든 식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원하는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구에게나 다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희소성이라는 문제에서 시작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말씀드리면 이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루는 게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경제학이다라고 하면은,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요, 그 4페이지에 8판을 기준으로 할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을 연구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체, 범위는 어디까지 볼 겁니까? 라고 하면 사회라고 그랬습니다. 사회가 뭐 국가 경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대부분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독재자 한 명에 의해서 배분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사회 전체로 봤을 때 무수히 많은 경제 주체들, 가계와 기업 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계는 이제 소비의 주체라고 하고요. 기업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어떤 선택에 따라서 배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면 가계는요, 얼마나 일을 하고, 그렇죠? 아니면 얼마나 여가를 즐기고, 그리고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저축하고, 저축한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투자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가계의 어떤 선택을요, 우리는 소비자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업의 선택은 우리가 생산자,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어디서 모이냐면 시장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모여가지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가, 그걸 다루는 게 바로 경제학이에요. 결국 경제학은 시장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 이런 경제학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사람들은 우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그 사람들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요. 대가라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한 그 무엇이고,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각각의 행동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 4가지로 경제 원리를 설명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맨큐 교수님은요,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시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요, 우리가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거래를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을 다 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명한테만 이롭게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장이 바로 이런 경제 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제 기능을 언제나 잘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책에서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바로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실패로 인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요 2개 커다란 파트로 나눈 거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우리는 국가 경제, 나라 경제가 어떻게 굴러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우리가 사실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한 게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바로 그 나라의 생산 능력,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생산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산 능력과 관련해서는 경제 성장인데,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문제를 또 잘 이렇게 주의 깊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면
통화량이 보통 지나치게 증가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또 경기 침체라는 실업이 두 마리 토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것은 두 개가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많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충관계라는 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요. 실업 증가라는 거, 실업 증가를 좀 이렇게 줄여가지고 저실업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고, 그래서 앞에 요 단기적이라는 말 있죠. 이 표현 잘 봐주세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상충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필립스 커브라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 경제 성장과 관련된, 생산성과 관련된 요거는 좀 장기적인 문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요 두 가지 토픽은 뭐냐면 주로 이제 단기적인 거예요. 단기적인 경기 변동과 관련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짤막하게 제가 10분 정도씩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짬짬이 한번 내용을 한번 들으셔도 되고요.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니면 경제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회에 맹큐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책을 같이 한번 쭉 처음부터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